전 세무사이긴 하지만 기장 업무보다 더 관심 있는 게 격리 업무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10몇 년 동안 수많은 격리 업무 담당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 법인들 만나면서 격리 업무 컨설팅하고 그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봤어요.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거는 진짜 100군데 만나야지 한두 명 볼까 말까. 나머지는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비효율적으로 하는 저는 원인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우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 혹시 자녀들은 다 공부 잘하겠죠. 여튼 잘하죠. 네. 공부 못하는 자녀 보면 아니 자녀가 아니어도 좋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몰라.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오늘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좀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격리 업무가 정말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중소기업 제가 수백, 수천 개 만나면서 격리 업무가 다 어렵다고 말해요. 가끔 쉽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가끔 쉽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기 축구 회원인데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좀 뛰는 거 보면 공 트래픽하고 공 받는 거 보면 1분도 안 돼서 한 20초면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실력을 알게 돼요. 이 격리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말하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지 내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뿐이지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할게요. 저도 세무사업을 10년 동안 했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세무사님들이 격리 업무를 잘 할까요? 세무사님들이 격리 업무를 잘 할까요? 세무사들이 격리 업무를 잘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세무사들은, 저도 세무사니까 격리 업무를 잘 몰라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본인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격리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격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격리 업무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주는 거라고요. 근데 세무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돈을 받죠? 기장료라고 해서 CMS 받아가요. 돈을 자동으로 빼가는 거야. 되게 쉽게 하는 거야. 본인의 사업을 CMS로 되게 쉽게 받고 있어요. 그 격리 업무를 되게 쉽다고 봐요. 그래서 고객들의 격리 업무도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몰라요. 심지어 어느 세무사님은 이제 거래처가 늘어나잖아요. CMS가 어느 정도 많이 해줘. 근데 CMS 해주다가 어느 거래처가 통장에 돈을 비워놨어. 그럼 돈을 못 빼오잖아요.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미수관리 결국 나중에 보니까 1년 동안 찾아보니까 미수가 한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억이 되는 거야. 돈 받을 곳을 못 받은 거지. CMS 믿었다가. 격리 업무 세무사들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야. 격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원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쉽게 보다가 큰 코 다쳐요. 제가 왜 어려운지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업들. 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세무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3단계로 구분해 보면 여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든 제가 구분할 때는 매출액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한 300억 이상, 500억, 1000억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 5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되는 수준의 어떤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5억 밑에 이제 자영업자 군이 있겠죠. 이 3단계. 3단계로 보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삼성전자라든가 굉장히 큰 회사는요. 큰 회사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의지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는 세무회계, 격리 업무, 노무, 인사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에 얼마큼 투자하는 줄 아세요? 이 시스템에 만들려고 적게는 수억 원, 몇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요. 수백억 투자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은 한 4에서 5만 개 정도 돼요. 이쪽은 정말 돈 많이 들어가요. 그게 없으면 사람 몇 명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밑에 볼게요. 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B2B를 하는 게 아니라 B2C를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볼게요. 커피숍 돈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다 카드 결제하고 돈 들어오죠. 돈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 나갈 때 어디 있어요? 몇 군데 없어요. 직원 인건비 나가고 거래처 몇 군데 돈 보내주면 끝나요. 결국 뭐냐면 요 밑에는 시스템이 별로 필요 없는 곳이에요. 별로 필요 없는 곳. 그런데 이 중소기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한 5억에서 10억에서 한 200억, 300억 요 정도 되는 수준은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격리 업무가 뭔지도 몰라.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면서 세무사가 다 해주는 줄 알아. 근데 완전히 격리 업무와 기장 업무는 완벽하게 달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을 써야 될지 몰라. 모르니까 맨 처음 뭘로 시작한다? 뭘로 시작하고 계세요? 격리 업무. 처음. 그렇죠. 맞아요. 무조건 엑셀로 합니다. 왜?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그 처음에는. 왜? 복잡하지 않거든. 거래처가 많지 않거든. 그냥 엑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는 엑셀이 맞다. 그러면서 앞으로 50년간 거래처 이 정도 수준 유지할 건가요? 아니죠. 거래처가 매입 거래처가 늘어나고 매출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엑셀로 하다 보니까 관성에 의해서 계속 엑셀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뭔가를 사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거든요. 아파트 산다? 내 직장이 어디지? 강남인데? 아니 저기 포천인데? 아니면 저 양주인데? 아니면 강릉인데? 직장에서 가까운 곳. 그중에 내가 가진 도시 얼마지? 그리고 내 가족이 2명인가? 5명인가? 10명인가? 10명은 없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소기업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나마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뭐가 좋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 뿐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황소입니다. 무겁죠. 막 1톤 나가요. 굉장히 무겁죠. 강이 있어요. 여기를 건너갑니다. 지금부터. 건너가요. 물살이 세긴 하지만 깊긴 하지만 저는 휘말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무거우니까.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고양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야, 황소야. 거의 건너갈 만하냐? 그랬더니 저는 제 기준에 의해서 여기 별거 아니던데 그냥 한번 건너봐. 했더니 그래? 근데 이분이 이제 고양이가 헤엄쳐 가려다가
이제 급물살에 휩쓸리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인가요? 기준 없이 선택한, 기준 없이 잘못 선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돌리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스패너? 뭐 이런 거 하죠. 제가 왜 이 도구 이름을 몰랐을까, 정확한 이름? 다시. 스패너. 스패너로 돌리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드라이버로 돌려야죠. 드라이버로. 십자도 아니고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야 되는데 스패너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아무리 노력해봤자 잘못된 도구로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정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두 번째로 볼게요.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회사들이 하나로 착 모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느냐? 회계가 들어가요. 회계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회계 없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차변대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문제 내볼까요? 한번 차변대변 해볼까요? 되게 쉬워요. 자산의 증가. 네, 뭐 이런 거. 오, 좋습니다. 차변대변. 이거 되게 엄청난 자본주의가 생긴 이렇게 엄청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차변대변 복식국이에요. 그런데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 안에 뭐가 들어있냐? 회계가 있어요. 어떤 거래가 일어나면 반드시 차변대변을 해야 돼요. 돈이 들어왔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뭘 팔았어? 매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쫙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는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운영할 때 거래처가 계속 생기게 돼 있고요. 매입거래처, 매출거래처가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돈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잘 받아야 돼요. 돈을 잘 주고 돈을 잘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게 격리 업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격리 업무를 뭘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엑셀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엑셀은 맞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래처 돈을 주고받고가 중요한데 계속 차변대변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차변대변하고 있다고. 이게 잘못된 도구의 선택으로 일어난 결과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각각 다 끊어서 관리한다. 끊어서 관리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힘든 이유가 있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잘하게
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꾸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계속 개선도. 격리 업무하고요, 기장 업무는 완벽하게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격리 업무는요, 돈을 주고 돈 받죠. 그렇죠. 생계한수 발행하고 매입수행과 받습니다. 지출 계속 올리고 뭔가 이런 일을 계속해요. 언제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하는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을 매일 하는 도구로 해야 돼요. 매일 하는 일이라고. 기장 업무는 언제 하죠? 그걸 한 번에 모아서 매월 해도 되고요. 분기별로 해도 되고요. 예? 반기별로 해도 되고, 심지어 1년에 한 번 해도 돼요. 기장 업무와 격리 업무는 달라요. 주기도 달라요. 기장 업무 먼저 하고 격리 업무 합니까? 기장을 먼저 하고 격리 업무 합니까? 순서가 기장 업무가 먼저가 아니라 격리 업무가 먼저예요. 격리 업무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장 업무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은 뭐예요? 촬영은 격리 업무예요. 저걸 이제 나중에 편집할 거거든요. 편집은 기장 업무예요. 그럼 편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잘 찍어야 돼요. 격리 업무가 잘 되는 것처럼 촬영을 잘해야 돼요. 촬영을 잘하면 편집이 되게 쉬워요. 얼마 전에 강의를 찍었는데 강의를 너무 잘했어요. 강의를 너무 잘했는데 여기 계셨던 분이 키가 되게 커가지고 여기서 머리가 이만큼 나온 거야. 촬영이 잘못됐죠. 이걸 편집하려고 하니까, 이걸 기장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목적도 달라요. 목적을 꼭 보세요. 목적은 경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격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럼 기장 업무는 왜 하죠? 기장 왜 해요? 기장 맡기고 있죠? 아직 안 맡겼어요? 기장 맡기고 있나요? 왜 맡기죠? 우리가 기장을 왜 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해야 돼? 왜? 누가 만든 거야? 나라가. 격리 업무는 나를 위해서 하는데 기장 업무는 나라가 낀 거야. 국세청이 꼈어. 야, 너 매출 2억이야? 아, 너 세금 3천만 원 내. 이게 아니라고. 너 매출이 났어? 그러면 기장을 하는데 복식부기로 해. 복식부기로 해. 국세청이 아예 정한 거야. 너 장부를 만들 때 단식부기로 하지 말고 가계부처럼 만들지 말고 복식부기로 해.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 기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기준에 의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때리려고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국세청이 없어. 국세청이 없는 거야. 야, 좋다. 재무제표 만들 필요 있어요? 손익계산서, 대차대표 이런 거 만들 필요 있어?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데 하는 거야. 왜? 국세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회사들이 다 회계와 세무와 다 집어넣은 거야. 다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려워.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어려워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 1단계, 2단계 어떻게 연결될지 나도 몰라. 엄청나게 배우지 않으면 암호예요, 암호. 여기서 잘못한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검증할 수가 없어. 회계단에 여기 넘어가 버리면 검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잡아내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목적 중요하죠. 그러면 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뭐예요? 우리가 경영관리하고 격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세무회계 업무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세무회계 프로그램은요, 이거 한번 만들려면요,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개발자와 유지보수와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과 세무와 서식과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걸로 뭐 하고 있다? 목적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 엄청 들어갔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서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잘 만든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절대 안 했어요. 어디 가서 저 사람 이상하게 나쁜 프로그램 해야 돼. 전 그런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돈 엄청 들고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목적이 맞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전 축구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등산화 신고 할 수 없잖아. 축구화 신고 해야 되는데. 등산화 신고 축구할 수 있겠어요? 물론, 메시나 그런 사람들은 뭘 신어도 잘 하겠지만,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리 업무는 돈의 흐름을 통제해야 돼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세무회계가 들어와서 격리 업무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다. 제가 관찰한 거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왔냐면, 전 진짜 어렸을 때 울물물에서 물 길어. 저 47이에요, 진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예. 네. 전 진짜 우리 집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진짜예요. 호롱불. 그런 집에 살았고, 우물물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일이 보이냐면, 그냥 물 뜨러 가는 거예요. 물 들어와서 길어오고, 화장실에 가려면 또 물 떠오고, 밥하려면 또 물 떠오고, 계속 이런 일을 해왔어요. 굉장히 지금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 물탱크를 올려놨죠. 상수도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격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을 주고 받고라고 했는데, 돈을 주고 받는 일인데 우리 격리 업무 프로그램에 뭐가 없어?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인터넷 뱅킹, 금융. 이 금융이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뭔가 돈을 받았나 확인할 때는 은행에 갔다 와야 돼. 우물물 듣듯이. 돈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우물물 다시 가서 돈을 보내야 돼.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우물물을 볼 때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수도꼭지로 해서 상수도가 다 연결해서 물이 쭉 들어오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 격리 업무를 하는데 격리 업무 프로그램에 금융이 안 들어왔어. 이체를 못해. 계속 또 우물물에 가서 물 떠오고, 또 인터넷 뱅킹도 와서 또 이체하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인 거죠. 이렇게 상수도, 물탱크를 설치하면 엄청나게 편해져요. 격리 업무는 무조건 물탱크가 들어와야 돼요. 이 물탱크는 금융이라는 물탱크예요. 금융으로 다 연결합니다. 세금계산서 연결하고, 은행 연결하고, 거래처 연결하고 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격리 업무가 되게 쉬워집니다.